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주도의 재발견 8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네 사람 모였습니다. 자기 소개들 좀.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네, 언제나 걷고 있는 남자 쟈니윤입니다. 아, 쩌네요. 네, 안녕하세요. 홍대부로 짝브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돌기돌기 비둘기입니다. 저희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위스키의 라벨 보는 방법하고 다양한 형태의 바를 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성공한 남자의 위스키라고 하는 조니를 한번 쟈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러면은 쩌니윤님의 날. 어떻게 닉네임하고도 같은 거니까 잘 아시죠? 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조니 워커의 시작은 1820년도가 가장 좀 기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존 워커라는 사람이 1805년에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인 킬마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182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존 워커라는 어린 뭐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청년이 이제 가사를 다 이렇게 맡게 됐는데 15살이면 청소년이죠, 청소년 진짜.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중학생 정도 나이인데 이게 그 가족들이 이제 농장을 경영을 했었는데 그 15살 나이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을 다 정리를 해요. 다 정리를 해서 그 마련한 돈으로 킬마녹에 있는 식료품점, 식료품점 중에서도 이제 주류를 좀 주로 판매하는 그런 상점에 그 돈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매니저로 일을 뭐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사업 아이템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위스키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싱글 몰트 위스키들이 많이 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점에서 약간 판매 대행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예전에 설명도 했지만 위스키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가 좀 인기 상품, 네, 주요 상품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그 위스키를 판매하면서 이제 차곡차곡 뭔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좀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그러니까 뭐 인기 있는 제품들은 잘 나가지만 인기가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재고들을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차 블렌딩 하던 기술을 좀 이용해가지고 남아있는 위스키들을 좀 블렌딩해서 마시기 좋은 형태의 위스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킬마녹의 존 워커라는 사람이 위스키를 굉장히 좀 잘 블렌딩해서 만든다. 폭탄주를 소문이 좀 나. 잘 섞는다. 좀 많다. 맞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그 조니 워커의 어떤 브랜드를 완성한 사람은 존 워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존 워커가 했지만 그 이제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 그리고 또 그 손자인 알렉산더 워커 2세 때부터 지금의 조니 워커의 어떤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뭐 1852년 정도에 이제 굉장히 좀 그 킬마녹에 큰 홍수가 나면서 막 굉장히 많은 좀 경제적으로 손실이 막 일어나고 했는데 그 조니 워커가 만든 워커스 킬마녹 위스키라고 하는 그 위스키를 굉장히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그런 지역 경제 경제 위기를 부흥. 지역 경제 위기를 좀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이제 뭐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이제 알렉산더 워커가 좀 거론이 됩니다. 알렉산더 워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글래스고 쪽에서 약간 차 블렌딩하는 뭐 기술 같은 것도 좀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뭐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이제 킬마녹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185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사업을
좀 이어받아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지금의 좀 그 조니워커 위스키의 가장 대표적인 라인인 조니워커 레드 그리고 블랙의 전신인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라고 하는 그런 위스키들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7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사각병 지금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조니워커의 시그니처 같은 사각형 모양의 병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기존에는 다 동그란 병이었다가 그렇죠. 왜 네모나게냐 좀 뭐. 그 당시에는 그 약간 유리를 만드는 세공 기술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가지고 병 파손율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병끼리 좀 부딪히고 하는. 좀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안 흔들리게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상자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적재를 한다라고 하나 이렇게 보관을 할 때 이게 그 동그란 그 병들이 이렇게 적재가 되면 사이사이에 공간이 조금씩 비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병수가 몇 병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병 모양을 사각병으로 만들면서 부딪히는 것도 좀 줄여들었고 적재율도 좀 많이 늘렸죠. 그 당시에 약간 원래는 그 작은 킬마녹이라는 그 동네에서 주로 뭐 이렇게 판매를 했겠죠. 주변에 사는 뭐 지역민들 대상으로 많이 팔았는데 이게 경제 발전이 막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스코틀랜드에도 막 철도가 깔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항구 같은 게 있는, 그러니까 무역의 어떤 중심지에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팔로도 막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유통을 그렇죠. 이제 정식적으로 막 유통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술을 옮기기에 적합한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병 디자인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2세라고 하는 이제 손자죠. 존 워커의 손자가 이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 약간 이렇게 20도, 24도 기울여진 뭐 20도라는 것도 있고 24도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 정확한 건 아마 24도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24도 기울여진 요렇게 라벨이 굉장히 좀 시그니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동그란 병일 때는 라벨을 이렇게 붙이면 그 안에 내용을 넣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병이 동그랗다 보니까 약간 옆쪽에 있는 것들도 다 보이잖아. 근데 사각병으로 만들면 딱 정면에 보이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물들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사선으로 라벨을 붙였어.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의도해서 붙였던 그 라벨이 이렇게 병들 사이에 딱 세워놓으면 사각병도 눈에 띄지만 그 딱 이렇게 사실 24도 기울여진 그 라벨도 굉장히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저 뭐야? 이렇게 24도 뭐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 컬러를 라벨에 이제 컬러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던 제품이 그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그 다음에 엑스트라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뭐 블랙 라벨이다. 그렇죠, 이런 아직 그렇죠. 안 나왔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블랙 라벨이다, 뭐 레드 라벨이다 이런 건 아니었고 라벨 색깔이 좀 다르기는 했어요. 화이트로 된 라벨이 있었고 그다음에 레드, 블랙. 그래서 블랙이 가장 좀 뭐 프리미엄, 좀 좋은 이미지, 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나타냈고 이게 레드 컬러가 약간 열정적이고 뭐 활기찬 뭐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처음에가 뭐 레드 라벨로 나왔던 제품이 한 9년 숙성 제품으로 나왔고 그 블랙 라벨 제품이 12년 숙성 원액으로 그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됐어요. 손자 때까지 오니까 그때부터 완전 가업 아닙니까? 그럼 가업.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그 조니 워커에 섞이는 원액들 뭐 한 30여 가지의 위스키 원액들이 많이 섞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원액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이스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카드 증류소의 그 원액이 좀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니 그 워커의 핵심적인 키몰트 카드 증류소를 아예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조니 다른 어떤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에서는 그 원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핵심적인 그 원액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인수를 해서 여기에 공급을 못하게 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인수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카드 증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디아지오가 굉장히 많은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들을 많이 사들였죠. 그리고 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1906년도에 1906년도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라벨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그리고 스페셜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그리고 엑스트라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그래서 화이트, 레드, 블랙 라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됐고 1908년도에 스트라이딩 맨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또 조니 워커의 상징적인 그 마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화가로 활동하던 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렇게 약간 티슈 같은 데다가 약간 낙서처럼 그냥 그렸어요. 그래서 그 조니 워커인 그러니까 조니 워커를 소유하고 있는 알렉산더 워커한테 이제 그 메모를 딱 건네주죠. 너무 잘 그렸는데 티슈.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너네들의 어떤 그 약간 상징 같은 느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물을 했고 그거를 이제 심플하게 로고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약간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 걷는 스트라이딩 맨이었는데 이게 점차 이게 변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왼쪽으로 걸어가는 디자인으로 바뀌긴 했어요. 약간 뭐 그러니까 상징인데 저런 그 이미지를 많이 봤는데 뭐 무슨 애인 거야? 뭐 귀족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약간 뭐 많은 힙스터? 그 당시 힙스터를 그렇죠. 뭐 잘 나가는 그랬겠죠. 사람들이 뭐 이런 건가? 그랬는데 어쨌거나 저렇게 이제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조니 워커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인 킵워킹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걸어간다. 막 이런 느낌이랑 느낌이 화류계에서 좀 잘 나가는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느낌인데? 멋쟁이. 맞아요. 그리고 요즘 왼쪽으로 걸어요? 요즘이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왼쪽이 아닌가요? 요즘 제가 이제 알기로는- 라벨을 또 볼 때 오른쪽으로 걷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으로. 옛날에 그렇죠. 왼쪽.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맞아. 스트레이딩 맨이 걸어가는 방향. 네네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기점으로 반대로 걷기 시작을 했는데 올드 배틀 보면은 왼쪽으로 걷는 애가 있고 요즘 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 8, 90년대부터 오른쪽으로 걷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스트레이드맨 로고가 굉장히 좀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주. 근데 그걸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처음 1900년대 초반에 스트레이딩맨 그 로고가 딱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 뭐 2021년이지만 그 사이에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디테일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미국도 그렇고 뭐 브랜딩 같은 거 책 보면은 이제 로고 변화 같은 거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때 어쨌든 자주 보게 되는 커피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 로고 브랜딩이 짧은 시간인데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첫 시대에 있던 것 중에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 보면은 비누 그다음에 뭐 사탕 이런 거 보면은 이 그 그림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약간 조니 워커처럼 그냥 와가지고 끄적거렸는데 좋다 이래가지고 추파춥스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바뀐 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로고 디자인. 로고 디자인. 그렇죠. 그거 하나가 엄청 그 브랜드를 올리는데 되게 큰 거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인가 막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것들과 약간 뭐 사업의 어떤 성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수업을 듣긴 했는데 그거 그게 예전에 되게 없었을 때 중요하잖아요. 갑 해가지고 딱 캐릭터 나와서 왕자 여기다 왕자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1909년부터 이제 레드 라벨, 블랙 라벨 정식으로 이제 색깔을 딱 넣어가지고 라벨로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레드 같은 경우는 non-aging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숙성연도 표기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한 6년에서 9년 사이 정도의 위스키 원액이 들어간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 블랙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숙성으로 제품이 나옵니다. 12년. 네네. 그리고 뭐 1934년 정도에 이제 로얄 실이라고 해서 조지 5세로부터 이제 왕실에 위스키를 공급하라는 로얄 실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좀 많은 제품군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1932년에는 조니 워커 스윙이라고 해서 이게 뭐 병 모양 좀 생소하실 수도 저 있는데, 좋아하는 그죠, 스윙이다. 그죠. 네. 우리 예전에 처음 제가 그 바텐더 시작할 때는 그 제품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단종되지 않아요. 단종됐죠. 몇 네네. 년 됐어요. 진짜요? 조니 워커 스윙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배에서 이게 병이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 깨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약간 오뚜기 같이 이렇게 병을 디자인해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얘네도 좀 디자인적인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캐릭터라든지 병 모양 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는 거. 스윙은 진짜 장사를 잘해. 스윙 혹시 마셔봤어요? 저는 마셔봤습니다. 스윙 마 베이베 이런 거 아니야? 흔들려도 괜찮아. 먹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말고 병을 흔들어서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병을 흔들어서 섞는 거야. 진짜 스윙은 네. 병을 진짜 잘 만들고 그냥 맛보다는 제가 궁금해서 마셔보게 그렇지. 되는. 그리고 되게 달달하니 저는 기억이 좋거든요. 그 약간 흔들리는 거 스파이시한 맛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아, 근데 친구가-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먹었지. 그러니까 않았어? 그게 있어서 먹은 거지. 내가 맞아. 몰라가지고 스윙 시켰는데. 그리고 뭐 그 이후로 이제 쭉쭉쭉쭉 계속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1900년도 들어오면서 92년 제가 알기로는 92년에 이제 조니 워커 블루, 제가 가장 좀 사랑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성공한 남자들의 위스키라고 에이맨.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기도해야지 이거. 조니 워커 블루가 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2006년도에 그린 라벨. 그린 라벨 같은 경우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는 아니고 퓨어 몰트라고 해서 이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였는데 이게 퓨어 몰트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면 안 되게끔 해서 지금은 이제 블렌디드 몰트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약간 네 가지 키몰트, 탈리스커, 링크우드, 크라겐모어, 쿠렐라 이렇게 네 가지의 키몰트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니 워커 스쿨 다닐 때 그 저 그린 라벨하고 저 네 가지 키몰트를 다 구해가지고 같이 먹어봤었죠? 이제 테이스팅하고 그 섞어가지고 약간 그린 맛도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그런 거 하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만들어져요. 딱 그런 맛이.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마스터 블렌더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쓰이는 원액들이 증류소는 뭐 네 가지 탈리스커, 뭐 크라겐 뭐 이런 증류소들의 제품이긴 했지만 숙성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죠, 그죠. 다를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더블 블랙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더블 블랙 같은 경우는 면세 전용으로 나왔던 제품인데 워낙 이제 인기가 좋아가지고 왜 더블 어떻게 블랙이지? 보면은 더블 블랙은 이제 블랙이 약간 스모키한 풍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극대화시켜서 아일라 지역에 이제 그런 스모키한 풍미의 위스키들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스모키한 느낌이 좀 강조된 제품인데, 솔직히 뭐 가성비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더블 블랙이 거의 어우. 끝판왕에 가까워요. 맞아. 엄청 맛있죠, 저거.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약간 뭔가 싱글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스모키한 연습을 하기 좋은 술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 조니 워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드도 그렇고
중간에 뭐 골드라는 제품도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좀 뭐라 그러지? 가장 좀 고급 라인 제품인 블루도 그렇고 다 나스 제품이에요. 너네이팅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숙성연도 미표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린 원액들이 좀 섞이기 때문에 위스키를 좀 좋아하시는 사람들 아니면은 좀 어떤 위스키의 어떤 고급 뭐라 그러지? 그런 고급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해. 네, 예를 들면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뭐 17년, 21년, 30년 이런 식으로 숙성연도 표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숙성, 비싼 술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조니워커 블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쓰이는 원액이 굉장히 좀 대부분은 다 21년 이상 숙성 원액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소량 이제 저숙성 위스키들을 같이 섞어서 그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너네이팅 스테이트먼트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해요. 그래도 약간 기호성으로는 더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굉장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라기보다는 그 효율을 낸 거죠. 좀 다양한 이제 원액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낸 건데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좋지. 비싼 위스키인데 솔직히 놨으면 굉장히 좀 어린 원액들도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 이거 약간 상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조니워커 같은 경우는 제품군들이 다 굉장히 좀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니워커 블랙이나 레드에서도 약간 피니시 제품들이나 뭐 원재료를 조금 좀 바꿔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요. 뭐 레드라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블랙 같은 경우도 뭐 쉐리 피니시라고 맞아요. 하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였죠? 화이트 워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골드 라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너네이팅 스테이트먼트로 나왔죠. 조니워커 골드가 아마 한 15년급으로 처음에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약간 골드 리저브로도 바뀌고 맞아요. 플래티넘으로도 바뀌고 지금은 이제 그냥 18년으로도 바뀌고 해서 굉장히 좀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2018년도에는 제인 워커라고 해서 그 스트라이딩맨이 약간 여자로 바뀐 적이 잠깐 있었어요. 혹시 아예 기억하세요? 다 라벨이 다 그렇고. 아니. 약간 한정판 같은 개념으로. 저는 못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싶은데. 저게 뭐 좀 부드럽나? 그러니까 그 라벨만 바꾼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잠깐 뒤에서 뭐 얘기를 더 해드리겠지만 어쨌거나 뭐 저런 제품들도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이제 뭐 200주년 기념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출시된 제품들 약간 그 고스트 증류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폐쇄된 증류소들의 원액들을 블렌딩해서 만든 그 블루 시리즈요? 블루, 시리즈도 있었고 킹조지 뭐 네네. 제품들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그 뭐 전체 그냥 위스키 시장을 통틀어서 봐도 판매 1위 제품인 조니워커 제품이 있습니다. 위스키 중.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루 조디악도 꽤 멋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조디앙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12간지 그러니까 이게 띠별로 약간 그 병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저희 첫째 아들 선물을 그 제가 조니워커 그 조니워커 스쿨 다녔을 때 당시에 부원장님인 송중현 부원장님이 저희 첫째 애기 돌 때 그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 띠 딱 해가지고 각인해가지고 되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맞아. 그 이후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이제 그 제품군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뭐 역사도 좀 궁금하시겠지만 위스키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맛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그 가격대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저렴한 게 조니워커 레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더블 블랙, 그 다음에 조니워커 그린. 그리고 골드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골드는 뭐
지금도 다양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골드 리저브도 있었고요. 플래티넘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냥 18년 숙성으로 나온 제품이 있고 그다음이 조니워커 블루 이렇게 해서 제품군이 있고요. 아 그린이 중간에 있네요. 네. 오. 조니워커 그린이 이제 15년 숙성. 음.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숙성연도 표기 제품은 12년 조니워커 블랙 그리고 그린 라벨인 15년 그리고 18년 이렇게 세 가지만 숙성연도 표기가 있고요. 나머지 뭐 레드, 더블 블랙, 그다음에 뭐 골드 리저브, 조니워커 블루는 다 너네이징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숙성연도 표기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탠다드급 위스키는 조니워커 레드인데 뭐 마트에서 주로 구매하시면 보통 한 3만 원대 그죠, 저 3만 원 내외 할 것 같아요. 전후반으로 구하실 수 있고 이거는 이게 가격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면세에서 사시고 어떤 분들은 뭐 남대문에 사면 엄청 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잡은 기준점은 보통 일반적인 리커샵에서 구하실 수 있는 가격대로 말씀을 편의점에도 좀 있던데 그 대신 750이 그쵸, 그쵸. 아니라 좀 작은 게 있더라고. 네,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700에서 750ml 정도로 나오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500ml도 있고 요즘 좀 작은 편의점에서 거, 파는 건 좀- 200ml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뭐 면세점에서는 뭐 1리터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1리터 사야지. 저 레드라벨 저 얼마 전에 남대문 갔는데 그 반대로 걷는 애가 있는 거예요. 오, 올드바트네. 네. 그래가지고 그건데 그거 45,000원에 샀거든요. 1리터짜리. 우리 다음 주에 먹을 수 있나요? 아 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야, 저번 네, 진짜 다 맛있었어요. 먹었다고? 네. 그 약간 옛날 쉐리 음. 향이 나더라고. 맞아. 무슨 쉐리? 옛날 옛날 쉐리. 옛날 옛날 쉐리. 옛날 쉐리.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그 1리터 조니워커 아 찜보이잖아 이런 얘기. 아니 조니워커 블랙을 얼마 전에 저는 그 조니워커 블랙 예전 올드바트를 한번 마셔봤는데 진짜 그 좀 달라? 옛날 아날로그 뭐 올드 향이 쉐리 있는 거야? 느낌이 좀 나더라고. 그냥 되게 확 나요. 올드 쉐리가 뭐야? 그러니까 쉐리. 그러니까 옛날 보크통에- 구형에서 느껴지는 쉐리 와인 캐스크 어. 숙성 제품들에서 느껴지는 그런 약간 꾸덕한 그런 어. 과실향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앞으로 술 마실 때 좀 잘 맡아보고.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구형 바틀이라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그쵸.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 남대문 같은 데 가서 잘 이렇게 골라서 사시면 정말 가성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래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왜 반대로 아, 건다고? 근데 저 거기서 블루 옛날 것도 봤거든요. 90년대 보틀인데. 약간 동글동글한 예, 느낌으로 예, 생긴. 근데 그거는 뭐 좀 비싸가지고 안 사긴 얼마, 했는데 얼마? 20만 원 정도 했는데. 20만 원? 예. 20만 원이면 엄청 싼 거지. 블루? 예. 근데 뭐그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으면 샀을 텐데. 이럴 때 이제 외쳐야 되는 거야. 좋아요, 구독. 뭐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조니워커 블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한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 초반 정도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아마 조니워커 블랙이 가장 가성비 좋은 위스키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데일리로 마시거나 누구랑 마셔도 정말 좋을 만한.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위스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약간 두 가지 파로 갈리는 것 같아요. 조니워커 파랑 발렌타인 파랑. 그지 않아요? 그죠, 그죠. 약간 느낌이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어느 파세요? 당연히 조니파. 저는 조니워커 파죠. 저도 조니워커 파요. 오. 저는 그냥 다 잭다니엘 다. 파? 잭다니엘 만세. 잭. 우리 삼촌이님은. 저도 조니. 저는 이게 조니워커가 약간 스모키한 풍미가 좀 있고 발렌타인은 아무래도 좀 물론 스모키한 느낌이 약간은 있는데 약간 부드럽고 좀 달콤한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이 딱 느끼기에 만약에 이제 그 조니 워커를 이제 그 실제 이미지상으로 봤었을 때 조니 워커랑 발렌타인이 딱 있다 이러면은 발렌타인이란 이미지가 초콜릿 그다음에 뭐 2월 14 이런 거랑 좀 연상이 됐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달콤한 이런 향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아요. 여기는 딱 봐도 이제 시커멓고 남자다. 뭔가 남자 묵직한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여성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발렌타인을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찾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 특히나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유흥주점 같은 데서 솔직히 많이 판매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봤을 때는 이게 조니 워커 라인 중에는 이제 조니 워커 블루 빼고는 골드는 좀 애매해. 그걸 뭐라 그러죠? 가격대나 이런 거. 그러니까 주는 이미지 자체가 위스키의 어떤 주는 이미지 자체 임팩트가 좀 약해. 골드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조니 워커로 치면 그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렌타인으로 치면 한 21년 정도 급인데 그걸 마시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많이 마시는 게 발렌타인 17년 하고 뭐 시바스리가 18년 정도. 발음 그 좀 정도- 조심해 주시겠어요? 강하신데요? 그 정도를 주로 많이 마시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시장에서는 조니 워커가 솔직히 좀 힘을 많이 못 썼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드 리저브라든지 그다음에 예전 뭐 얼마 전까지 나왔던 플래티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솔직히 좀 성공을 못 했어요. 플래티넘도 이제 끝이야? 플래티넘도 단종됐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좀 마케팅적으로 많이 좀 그 치열한 그 시장에서 한번 그죠,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좀 참패죠. 골드 같은 경우는 또 막 얼려 먹으라고도 또 한참 광고했던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슬러시? 아니 뭐 굉장히 차갑게 마시면 그런 단맛이 좀 더 잘 음. 난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음. 아무튼 뭐 그리고 아까 제가 가성비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했던 더블 블랙 같은 경우는 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도 판매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모키한 위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블 블랙 정말 뭐 가성비 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 조니 워커 그린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어려워요? 무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갑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린, 레드, 블랙 이런 뭔가 색깔적인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린이 왠지 좀 순둥순둥하니까 첼로 낮은 급 같고 그 다음에 좀 센 레드, 나 블랙은 거의 나 플래티넘 급이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맞아, 맞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도 그리고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린 라벨은 솔직히 좀 생소하지 않나요? 일반 많이 못 사람들 보지. 입장에서는 그죠. 그죠, 레드나 몰트를 잘 블랙은 모르시면. 좀 많이 보고 블루 정도는 아는데 중간에 이제 뭐 그린이라든지 뭐 스윙이라든지 그다음 플래티넘 모르죠. 이런 제품들은 약간 좀 생소해하더라고요. 생소해. 아, 시커먼 거밖에 모르지. 블랙밖에 몰라 블랙밖에. 가장 많이 보이니까 블랙이.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는 싱글 몰트도 많이 마시고 뭐 몰트 위스키에 좀 익숙하니까 그린 라벨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저것도 초기에 나오다가 한번 끊겼다가 그렇죠. 다시 나오잖아요. 2006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다가 2013년도인가 뭐 그때쯤에 한번 단종이 그죠, 되면서 단종됐다가 나오죠. 한참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출시가. 저는 단종 전에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음. 근데 단종되고 다시 나오고 나서 먹어보니까 좀 예전 풍미하고 좀 틀리다고 느꼈는데 제 입맛이 올라간 건지 맛이 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격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 가격대는 조니 워커 그린이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인데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저렴하게 사시면 한 6만 원 뭐 중후반대에도 구매하실 수 있고 보통 한 7만 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없어졌죠 골드 리저브는. 네네네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쨌건 골드 리저브 같은 경우가 뭐 한 7, 8만 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뭐 골드도 아예 그냥 금장이었던 것도 있었죠. 네네네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금장? 플래티넘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뭐 한 10만 원대 맞아. 넘어가는 초반 정도 됐고 지금 나오는 조니 워커 그 18 18년으로 나오는 제품이 한 뭐 11만 12만 원 정도에 약간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니 워커 블루인데 조니 워커 블루 아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면세점에서 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맨.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뭐 한 20만 원 초중반 55도 정도 되지 않나라고 55도구나. 아니 저건 다른 제품. 요 55.8도로 나오는 거는 그 면세 전용으로 나오는 캐스크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아 에디션. 약간 저게 좀더 캐스크 늦게 스트렝스인가요?
캐스크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그죠, 캐스크 싱글 스트렝스인지 캐스크- 아닌지는 모르는 것 같아. 100%는 아니지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신캐라고 보셔야죠 이제. 캐스크 넘버가 적혀 있지 않아요, 저거? 바틀. 보틀 아니 넘버인가? 싱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싱글 캐스크는 아니고 그죠, 캐스크 그죠. 스트렝스인지 아닌지는 조금 물을 좀 애매하긴 해요.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어쨌거나 55.8도면 거의 캐스크 스트렝스에 가까운 도수죠.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숙성 연도 말씀하실 때 음. 계속 이제 나스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오늘 처음 No Age 배웠는데 Statement. 이거 어떻게 읽어요? Non Aging Statement라고 읽어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그렇죠. 나스라고 읽어요? 나스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원래는 NAS.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어떤 단어들이 조합된 거기 때문에 NAS라고 하는 게 NAS라고? 맞고요. 네. No Aging Statement라고 음. 해서 숙성연도 미표기. 숙성연도 뭐 우리 스코틀랜드 그 위스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숙성연도 표기가 되면 네.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좋은 거. 아, 저 이번 주에 시험 봐가지고 한번 복수를 못했네. 예, 조니워커 블랙 같은 경우는 12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기에 들어간 원액은 최소한 12년 이상은 숙성된 원액들로만 블렌딩을 해서 만들었다는 뜻이고 뭐 레드라벨이라든지 뭐 골드라벨이라든지 뭐 블루라벨 같은 경우는 숙성연도 표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스코틀랜드 법적으로는 3년 이상만 숙성하면 위스키 블렌딩에 쓸 수 있으니까 3년짜리 원액들도 쓸 수 있는 약간 거죠. 3년이 약간 좀 뭔가 기준 같네요. 미국 위스키도 약간 뭐 최소한 몇 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 본데 미국은 스트레이트라는 그 단어 그, 붙이려면 2년. 그 변환되는 그 시간이 그 기점으로 뭔가 좀 있나 보네요. 그쵸. 뭐 이렇게 유메익 스프릿도 그렇고 그런 화이트독도 그렇고 너무 약간 보드카 같은 느낌일 수 있잖아요. 숙성을 안 그치 하면. 안 하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니워커 제품군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긴 한데 이게 조니워커 블루 같은 경우가 영화라든지 이렇게 그쵸. 좀 뭐 잡지 같은 데 소개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런 성공한 남자들의 위스키라는 어떤 느낌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예전에 한번 우리 비둘기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무슨 검사 나오고 네네, 막 맞아요. 옛날 그런 뭐 영화 같은데 음. 보면 그럴 때 항상 그 고급 위스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니워커 블루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소개가 됐어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 뭐 저희 그 뭐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 선고하면 꼭 뭐 조니워커 블루를 내가 마시겠다 이런 어렸을 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으셨다면서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얘기하면서 우리 비둘기님이 그 에피소드 맞아요.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손님이 오셨는데 아 맞아. 이제 나이가 딱 30살 생일이 된 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조니 블루를 너무 먹고 싶었다. 30살 생일에 난 이걸 깔려고 했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서 딱 바에서 절친 두 분이서 딱 한 병 까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막연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60년생. 저도 그 조니워커 한갑도 블루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약간 그 병 자체도 굉장히 무게감이 그렇죠. 있고 그렇지, 뭔가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위스키를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위스키라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저거를 정말 뭐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솔직히 바에서는 못 마시고 있지만 못 마시지. 집에서는 그래도 면세점 같은 데서 구매해가지고 그래도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는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동경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를 좀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서 아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약간 성공했나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약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맞아. 조니워커 블루가 박스도 많이 조금 갖고 있어요. 이쁘고. 아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 술이라는 게 소주류는 여성 모델이 많고 위스키는 남성 모델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장동건도 나오고 이정재도 나오고 위스키도 이정재랑 정우성. 그 정우성 발렌타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시도를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모델을 이제 그 위스키 쪽으로 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 제인 2018년? 제인 네네네, 워커도 제인 그렇고 워커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그 좀 좋은 잡지나 이런 거 보면은 위스키를 가지고 나오신 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지금 3월 20 며칠이잖아요. 얼마 전에 엄정화 씨가 엄정화 이제 씨가, 그 보그지를 조니 워커 블루랑 같이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성공한 남자 말고도 성공한 여자들이 마시는 그렇지, 술에 약간 그렇지. 브랜딩을 또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엄정화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가수로도 그렇고 손 배우로도 조심하세요.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입지를 단단하게 조심해. 입지를 되게 단단하게 굳히고 있잖아요. 연기도 엄청 그래서 잘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게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 영화 그 나왔나? 뭐지? 아니 얼마 전에 예능 했잖아요. 그 놀면 뭐 놀면 뭐하니에서 무슨 한불 원정대인가 이효리랑 제시랑 아 맞아요. 그거 하면서 여성. 굉장히 또 이슈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브랜드에서 저렇게 할 만하지. 근데 되게 좀 섭외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나 저는 엄정화 좋아. 이효리 씨는 왠지 같이 소주 마셔도 될 것 같은 이미가 좀 있는데 엄정화 씨는 왠지 소주 마실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이거는 굉장히 좀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리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효리 좋아요. 가수긴 하지만 저는 엄정화가 더 좋아요. 아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왜 아니 쑥스러워? 왜냐면 좋아하시죠? 엄정화 씨가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아유, 아유. 3, 40대의 우리 때의 그렇지 약간 디바 같은 느낌이잖아. 그럼. 저는 이제 약간 더 친숙한 느낌. 더 잘 어울리잖아. 어떻게 보면 나이대로는 이효리 씨랑 더 가까웠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정화 씨를 이렇게 보면서 약간 동경하면서 자란 좀 세대라서 엄정화 키즈야 뭐야? 아니 근데 잘 어울려. 좋아하고 있어. 그냥 저는 이런 시도들은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리고 예전에 저 기억하는 걸로는 그 조니 워커 플래티넘 나왔을 때 어. 김소연 씨인가? 네 맞아요. 그 영화 배우. 그분이 약간 모델로 김소연. 했던 거 기억해요. 김소연? 여기 있네요. 제가 그 당시에 월드 클래스 나갔을 때 플래티넘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그러네. 김소연 씨가 이분 그때 요즘에 잘 나가잖아 또.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자가 위스키 광고에 그래. 나왔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이게 약간 맥주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소주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모델. 그치 그 다음에 위스키는 남성이 위주였는데 저렇게 한 번씩 뭔가 하고. 그리고 왜 소주가 이게 언젠가부터 약간 아까 그 제인 워커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요즘에 그런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트렌드는 아니고 뭔가 여성들이 굉장히 좀 남성과의 어떤 동등한 그런 뭐 위치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뭐 활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막 히어로들도 여성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제인 워커 얘기 잠깐 다시 하자면 그게 아마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랑 그 트럼프랑 이렇게 대선에서 붙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이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제인 워커라고 해서 이게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딱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저게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저 제품이 잠깐 나왔어.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다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조니 워커는 그 킵 워킹이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게 있잖아요. 슬로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좀 저는 그 킵워킹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제가 또 유난히 또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바텐더 대회를 꾸준히 참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성적이 좋았던 게 2017년도에 그 이렇게 준우승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파이널에서 했던 그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미션? 그러지?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파이널 네. 미션. 그거 중에 하나가 조니 워커 그린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조니 워커가 걸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좀 이렇게 제시해줘라 막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했던 그 어떤 타이틀이 Chasing the Dream이라고 해가지고 너의 꿈을 쫓아라 막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 Keep Walking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슬로건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 뭔가 그런 영감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뭐
뭐가 있을까? 막 하여튼 뭐 스포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사회 운동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플래티넘 나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양한 분야 뭐 건축이랑 뭐 미술이랑 이런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이게 자신의 분야에서 그 조니 워커를 플래티넘에서 영감을 받은 어떤 그런 것들 작업물을 이렇게 하는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 뭐 그런 기업들이 광고를 뭐 엄청 잘 만들죠. 다 찾아봐 있는데요. 나이키 광고하고 조니 그러니까요. 광고하고 한번 찾아봐 이거 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그럼 마무리하고 요 영상 봅시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는 이 조니 워커처럼 사각병이긴 한데 미국 위스키인 잭 다니엘을 한번 이렇게 또 이어가나요? 이 네모난 병이 소름 많지가 끼쳐. 않은데 이렇게 두 가지가 사각병이더라고요. 따라했네. 이거 잭이 따라했네. 그러네. 까만 라벨이야. 200년은 안 조니 됐을 워커 거 아니야. 조니 워커 잭 블랙에서 다니엘이. 영감을 얻었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에피소드 마무리를 이 조니 워커니까 이 블루 윤이 한번 하시죠. 짠이가 성공한 뭐- 남자 블루 윤. 뭐였죠? 우리 비둘기님이 하는 거? 아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제발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잘하네. 역시 짠이씨. 아니 이게 되네.